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 함 만들었죠. 미국처럼 전기 추진식 사출기를 장착을 하는 등 아주 최신 항공모함인데, 그 항공모함이 진수 후에 지금 의장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가판이 균열 같다, 이런 사진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결국 귀결은 뭐냐? 문제는 중국제라는 거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전면전 발발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점점 더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또는 마주보고 있는 이란이 서로 전차 장갑차를 완전히 집결시키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천리마 1형이 사실은 9형 로켓 기술을 재활용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9형 기술을 쓰고도 기술적 리스크가 커서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발사를 강행했다가 실패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5월 31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천리마 1형은 일단 추진체는 과거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사용된 RD-250 또는 그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각국의 로켓 전문가들을 인용해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시어도 포스트홀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명예교수는 천리마 1형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단 추진체의 노즐 화염과 연기의 길이, 화염의 형태와 색상 등이 과거 소련이 사용했던 RD-250 엔진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조지프 댐프시 선임 연구원 역시 천리마 1형의 발사 엔진의 이중 노즐과 분사 특성은 RD-250과 일치한다라며 이번에 사용된 1단 추진체가 RD-250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65년 개발된 RD-250은 연료로 사선화 이질소, 산화제로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인데요. 과거 소련이 SS-18 사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북한은 자체 개발 로켓 엔진이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자 지난 2011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주재 공작원들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유즈노에 설계국에서 RD-250 엔진 설계도와 관련 논문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화성 15와 화성 17 모두 이 엔진의 데드카피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형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리마 1형 로켓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3월 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일명 37 지휘부는 발동기의 컴퓨터 시범 발사 당시 목표된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4월 말 상부에 발사 연기를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우주개발국 상급 간부들이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며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발사를 밀어붙였는데요.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전임자가 충성심 부족으로 숙청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발사를 재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발사 실패에 대비해 여러 개의 예비 로켓을 제작했고, 현재는 이 예비 로켓들을 개선해 2차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사서 주민들을 구제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래는 가늘고 위는 굵은, 즉 위성 탑재부는 아주 굵은 이런 좀 기형적인 형상인데, 뭐 이런 형상들 로켓 발사체는 위성 발사체가 제법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염이 두 갈래로 갈라진 화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마처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액체 연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화염은 두 개. 자, 그런데 이 엔진은 또 도대체 뭐냐? 북한이 쏘았던 미사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성 17 보시면 노즐이 좀 4개가 있죠. 근데 아까 천리마 1형은 노즐이 2개가 보였습니다. 그건 이 화성 17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이 아까 그 엔진을 2개를
클러스터링 연결해서 만든 거다라고 봐지고요. 자, 이 로켓이 과거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이 로켓, 사탄 로켓의 RD-250 엔진 어디서 가져왔냐? 우크라이나에 당시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소련 해체되고 나서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훔쳐왔다. 물론 그 내부 포섭자하고 공작을 해서 훔쳐왔다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2011년도에 이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공작원이 차고에서 관련 논문 이런 것들을 사진 촬영하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의 CCTV에 그대로 이렇게 촬영이 되어서 체포됐어요. 여기 이제 RD-250입니다. 병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엔진, 그러니까 196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지금 개발된 지 60년 된 엔진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뺏겨서 설계도를 훔쳐서 2011년도에쯤에 북한으로 가져왔고 그걸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만들어낸 게 백두산 엔진인데 그 백두산 엔진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누리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우리 누리호가 75톤 포스의 파워예요. 근데 이거 80톤 포스. 그런데 원형인 RD-250이 90톤 포스예요. 그런데 이건 뺏기긴 뺏겼는데 완벽하게 구현을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파워가 내려간 80톤 포스. 우리 누리호는 75톤 포스. 우리가 더 적네. 적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로켓을 만들어내겠죠.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차고에서 촬영해가지고 베껴서 만든 이 60년 된 로켓 기술 이번에도 실패했다. 근데 왜 실패했냐? 김정은이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쳐다보면서 뭐 아주 멋진 설정샷 찍고 하는 그게 공개가 안 됐죠. 그런데 그거 다 촬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수님이 와 계시는데 이거 안 쏘면 돼? 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리호. 아니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와 계시는데 지금 안 쏘면 돼? 쏴! 안 돼! 해서 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 식으로 날려먹었죠. 똑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똑같은 모습. 그로 인해서 국민들만, 인민들만 피를 보는 똑같은 모습을 남과 북이 보여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때문에 실패했다가 증명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60년 된 기술로 만든 엔진인데 잘못 뺏겨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뭐 그냥 쑥 올려가지고 이게 뭐 1700km 올라가든지 2000km 올라가든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알 길이 없을 때는 뭐 다 성공이다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에 딱 안착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실패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옥수수나 사라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엔진 시험 가동에 들어간 중국의 첫 번째 순수 자체 개발 항공모함 푸젠함이 갑판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균열인지 단순한 배수 흐름인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시운전 준비에 한창인 중국 최초의 순수 자체 개발 항공모함 푸젠함의 갑판에서 여러 개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항모 건조 기술 성숙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식별되기 시작한 이 균열들은 주로 비행갑판 중간 부분과 한미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촬영하는 고도와 각도, 날짜에 따라 각기 다른 부위의 균열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항공기가 뜨고 내린 적이 없는 비행갑판에서의 이러한 균열은 건조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균열 흔적의 진위를 놓고 오신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을 균열로 보는 전문가들은 갑판 자체에 발생한 균열이라기보다는 갑판에 적용된 내열 코팅제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낮아 장기간 햇빛과 해수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균열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균열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비가 온 뒤 가판에 생긴 물 흐름의 흔적에 불과하다며 해당 흔적은 균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배 자체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내열 코팅제 문제라면 이 항모의 정비 주기와 비용이 미국 항모보다 크게 높아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이 고인 것이라면 항모의 밸런스 설계와 가판 평탄화 제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순수 중국산이 아닌 랴오닝 항모만 크랙 논란이 없었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중국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까지 총 3척의 항모를 만들었죠. 첫 번째가 바로 소련이 만들고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소유가 된 바로 미콜라이우 조선소에서 만든 이 바르야그, 그걸 2천만 달러에 사와서 만든 항모가 랴오닝이죠. 이제 완전히 완성을 시킨 항모가 랴오닝. 그 랴오닝을 참조해서 베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항모가 그 산둥, 랴오닝하고 컨셉 똑같죠. 그리고 그 랴오닝 산둥과는 완전히 별개로 사출기로 쏘는 첫 번째 정규 항모 푸젠함입니다. 그런데 이 푸젠함 지금 진수했고 지금 의장 작업하고 있는데 균열이 뭐냐? 위성 사진입니다. 가판에 이렇게 뭔가 크랙 같은 게 쫙 나 있는데 이게 균열 아니고 뭐냐? 라고 주장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균열이라고 보는 측면도 이게 철판이 갈라진 건 아니고 이 내열 코팅, 여기 뭐 전투기들이 어마어마한 이 애프터버너를 켜고 강한 열을 뿜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내열 코팅이 잔뜩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진 거다. 근데 그거 갈라지면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기름하고 물 이런 거 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문제죠. 물이 흐르면 됩니까? 흐른다는 것은 높낮이 편차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흐른다는 건 이 편차가 제법 심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 항모의 밸런스가 안 맞다는 말이 되죠.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이 여기만 있었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진이고 아까 그걸 확대한 게 아까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균열이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착함하는 그런 지역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푸젠함 말고 그 앞에 산둥함이죠. 중국이 최초로 랴오닝을 베껴서 만든 산둥함의 이륙하는 딱 스타트, 스키 점프대가 시작하는 이 부분, 이 균열이 있다. 균열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균열 논란이 없는 항모는 랴오닝이 유일하다. 왜냐? 랴오닝은 중국이 만든 게 아니고 소련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균열 논란이 없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라고 하는데 정말 중국인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1980년대 소련의 기술보다 21세기 2020년대 중국의 기술이 더 못하다 그 말 아닙니까? 80년대 소련보다 못한 2020년대 중국, 이게 중국의 민낯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어떤 균열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할만드강 수자원 분배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이란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배후에 미국이 개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을 벌였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선 일대에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를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라니안 인텔이 현지 시각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양측 모두 국경 지역에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 중장비를 대거 집결시키고 있다라며 현재 국경선은 고요하지만 마치 폭풍 전야와 같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이란 국경수비대가 국경선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탈레반 병사들이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헬만드강 물 문제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던 양측 병사들은 말다툼 끝에 총격전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측은 이 기회에 테헤란으로 진격해 시아파들을 청소해버리겠다라며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국경지역에서는 T-72 전차와 T-62 전차, 미국제 M1117 가디언 장갑차와 험비, 엠랩 등의 기동장비와 야포들이 대거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국경지역에 전차와 장갑차, 다른 장 로켓 발사기와 드론 전력을 배치하며 탈레반 측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국지적 충돌 수준으로 예상했던 이번 분쟁의 판이 더 커질 조짐이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탈레반 수뇌부와 지방 세력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며 미국이 탈레반 일부 세력에 수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폭풍전야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 상황, 과연 양측의 대규모 무력 충돌로 비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란의 국경 검문소 수비대 모습인데요. 이 헬만드 강의 수자원 문제를 놓고 아프가니스탄이 상류죠. 거기에서 댐 수문을 닫아버리고 이 가뭄에 자신들만 물을 쓰니까 그 하류에 있는 이란이 열받았죠. 그 감정이 고조돼서 국경 지역에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져서 박격포 사격까지 하고 해서 이란군 1명, 아프가니스탄 군 2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탈레반이죠. 그게 이제 탈레반이 열받아서 지금 이 대규모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제 M1117 가디언 장갑차들이죠. 뭐 잔뜩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 뭐 끝도 없이 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가디언 장갑차들이 또 잔뜩 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있냐? 여기는 이란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BMP-2 전투장갑차 그리고 전차 이런 데까지 이란도 국경지역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사태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측면, 탈레반은 물고 늘어지는 측면, 이렇게 양측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자, 탈레반하고 싸워서 말로가 좋았던 나라가 없죠. 소련은 망해버렸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거치면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죠. 그리고 결국 미국도 손들고 나가버렸죠. 이란이 이 늪에 빠질 것이냐 라는 건데, 이란은 그냥 국내 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안 좋기 때문에 외부와의 적당한 충돌을 한번 탁 해서 국내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수준이면 되는데, 탈레반하고 엮이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끝도 없는 늪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란은 멈칫멈칫 하는데, 탈레반은 물고 늘어져서 더욱 판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건데, 문제는 탈레반도 이 아프가니스탄 완전히 부족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중앙정부 탈레반하고 이 지역에 있는 탈레반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이 지역 탈레반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군사작전 작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 탈레반이 독자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 작업은 중앙 탈레반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중앙 탈레반이 있는 게 아니라 CIA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이란을 완전히 그냥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작업을 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뭐 진실은 알 길이 없죠. 뭐 제가 CIA라면 그런 작업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탈레반과 이란 각각의 국가 불량 세력들이 전면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양패 구상이라는 말이 있죠. 둘 다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이란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아니 이란 뭐 다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럼 북한은 다 나쁩니까? 이란은 북한과 같이 세계에서 지금 유의하게 불법으로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옹호하라고요? 그래서 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우리 댓글 적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게 놀랍다. 그 이란을 옹호하는 자는 아마 신북주의자 또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